자, 안녕하세요. 박수! 네, 반갑습니다. 민요 기초의 강사 박희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개강을 하게 됐는데 이제 저번 주에 개강을 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오늘부터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신나게 민요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수업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쭉 훑어보고 갈게요. 저희가 요 자료는 그 카페에도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그 1층에 가시면은 그 종이로도 있는데 네, 지금 찍으시려면 찍어도 돼요. 네, 요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지역을 좀 나눠서 2달에 걸쳐서 조금씩 한 번은 이제 남도 시작했다가 한번 훑고 좀 쉬운 지역을 한번 다 훑은 다음에 다시 또 그 지역들의 민요들을 어려운 노래들을 선별을 해가지고 이렇게 훑었는데 올해부터는 조금 수업 순서를 변경을 했어요. 수업 순서를 변경을 해서 경기도 민요부터 시작을 해서요. 경기도를 1, 2주에 다 몰아서 합니다. 그 전에는 이제 민요 기초 1, 2로 나눠서 첫 주에 경기하고 두 번째 주에 동부하고 세 번째 서도하고 남도하고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8주를 통합을 해서 첫 주, 둘째 주에 이제 그 지역 민요를 몰아서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또 쭉쭉쭉쭉 이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차 7주, 8주차 때는 이제 남도 민요를 배치를 했는데요. 남도 민요를 뒤로 배치한 이유가 국악 가창으로 넘어가면은 장르가 또 바뀌죠? 판소리가 나옵니다. 네, 판소리는 남도 민요와 장르는 다르지만 음악적으로 굉장히 겹치기 때문에 이어서 쭉 부르면은 선생님들이 감을 잡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악곡 순서를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고요. 자, 네, 우리가 민요를 어떤 것들을 하는지 노래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민요에 대한 개념부터 조금 개관을 해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국악 이론 시간에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론적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악곡과 어떻게 이론이 대비가 되는지 그 연결 지점을 계속 볼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오류가 발생을 하느냐? 이론에서 설명하는 내용과 실제 노래에 갭이 생겨요. 왜 갭이 생기냐? 민요라는 것들은 굉장히 자연적으로 이 땅에 만들어진 자연 발생한 그런 노래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아서 보니 이러한 공통 지점들이 있더라 하고 이론을 나중에 만든 건 거잖아요. 뭔가 형식이라든지 악곡의 어떤 장르에 대한 고민이 먼저 있고 작곡이 된 게 아니라 선우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외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 예외들을 어떻게 매칭을 시켜서 이해를 할지. 왜냐면은 선생님들이 이론을 공부를 해서 필기시험을 막 봐요. 막 봐. 근데 원본을 몰라.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되는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원본을 알려고 하는데 원본과 이론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어떤 지점들이 좀 다르고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이론으로 설명을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설명을 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론을 막 깊숙하게 들어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악곡과 연결해서 볼 것이다. 자, 그래서 한번 크게 개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악 개론하셨나요? 크게 하셨나요? 네, 목소리를 내야 되는 수업에서 하셨나요? 우리 움직임 시간 아니니까 대답 우리 적극적으로 하면서 한번 목소리를 내봅시다.
아셨죠? 국악 개론 시간 하셨으면은 노래의 범위에 대해서 사실은 꼭 집어서 다루진 않잖아요. 그냥 국악 어떻게 개관하고 어떻게 나누고 그럼 맨 처음 뭘로 나와요? 정악과 민소가 그거부터 나누죠. 근데 민요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민소가. 그래서 일단은 정악은 볼 필요가 없다. 당분간 8주차 동안은. 네, 그래서 그 민속악에 들어있는 개념을 가지고 이제 민요를 볼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위 개념으로 쭉쭉쭉 내려온 거예요. 상위 개념은 던져버리고. 자, 민요라고 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연 발생한 민요. 아기를 어루면서 밭을 갈면서 배를 짜면서 일노래 놀이하면서 놀이요, 사람이 죽어서 상여를 나가면서 의식요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것을 토속 민요라고 합니다. 그런데 점차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민간 예술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직업적으로 예술가가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 전에는 다 관에서 관리를 했다면, 민간 예술가들이 출연을 하면서 그 예술가들이 자기의 레파토리를 막 완성을 하고 엄청 막 기량을 갈고 닦아요. 그러면서 일반 토속 민요와 구별되게 더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동네에서 상여 나갈 때 부르는 그 할아버지보다는 내가 더 잘 불러야 될 거 아니야. 그때 구분됐던 민요가 통속민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통속화됐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죠. 통속화됐다는 말은 전문화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그래서 통속민요고요. 교과서에서는 이 민요를 전부 다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 수업의 목적은 뭐예요? 실기시험 잘 봐서 합격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쵸? 그러면 그 실기시험 범위에는 어떤 민요들이 들어있느냐? 토속 민요 잘 불러봤자 쉬운 노래들이에요.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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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라 미라도 미라시 밖에 없는 멜로디를 잘 불러봤자 변별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통속 민요를 중심으로 배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통속 민요를 중심으로 이론도 발달했어요. 네. 왜냐? 토속 민요는 너무 예외가 많거든. 그래서 대체적으로 민요에 대한 이론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대부분 어디다? 통속 민요다라고 범위를 좀 좁혀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토리 이야기를 합니다. 토리, 민요에도 사투리가 있다. 근데 어떤 민요? 통속 민요예요. 토속 민요 아니에요. 통속 민요에도 사투리가 있다. 그 사투리를 바로 토리라고 합니다. 그 토리권은 크게 강원도, 경기도, 전라남도, 서도 이렇게 강원도 잘못 말했어요. 강원도를 포함한 동부, 그 다음에 서쪽에서도 경기, 남도 이렇게 크게 묶어서 토리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 경기 민요는 서울 중심이니까 경토리, 남도 민요는 육자백이라는 민요가 굉장히 유명해서 육자백이 토리, 그 다음에 동부 민요는 매날이라는 특이한 선율 진행이 있어요. 그래서 매날이 토리, 서도 민요는 수심가가 유명하니까 수심가 토리. 자, 제주는 토리를 말해요, 안 말해요? 안 말해요. 왜 안 말할까요? 막 이것저것 섞여 있어요. 근데 왜 섞여 있을까? 섬인데 왜 섞여 있을까? 문화적으로 민요를 공부를 할 때, 국악을 공부할 때 이 문화적인 배경을 좀 같이 생각을 하면 훨씬 이해하기 쉬워요. 섬이에요. 섬이라서 고립되어서 굉장히 독자적인 문화권을 형성할 것도 같은데, 자, 예로부터 서울에서 어디로 귀향을 보내요? 제주도로 보내요. 제주도, 진도 이런 섬으로 보내는 건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는 생각보다 많은 문화권이 섞이고, 그리고 이 육지에서와 다른 독자적인 문화가 원래 있었던 그
그 토착민의 노래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양상들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민요들은 그 토리권에 있는 통속민요를 시험 범위로 이렇게 딱딱딱 뽑기가 쉬운데 제주도는 별거 없어요. 네, 그 제주도 민요 때 가서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토리라는 개념이 잡히시죠? 통속민요의 사투리다. 근데 우리 사투리 생각하면은 지역마다 다 다르잖아요? 자, 그러면은 노래라는 것은 말하고 굉장히 연관이 돼 있어요. 네, 노래라는 것은 말하고 연관이 돼 있는데 저희 부모님이 다 전라도가 고향이신 분들이거든요. 네, 물론 굉장히 서울화 됐지만 전라도에 가면 아따 그 굉장히 전형적인 사투리 쓰임새들 있잖아요. 전라도에서 오신 분 계세요? 없어요? 그럼 내가 자신 있게 하겠습니다. 아따 그라지 그라냐. 네, 비슷한가? 네, 그런 앞머리를 누르는 듯한 억양이 노래로 전해져 갔어요. 그래서 제가 사투리라 말하는 거예요. 혹시 서울 사투리 요즘에 굉장히 인터넷에서 밈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요 제가 그랬는데요 뭐가 어쨌거든요. 말이 어때요? 전라도 방언과 비교하면 앞머리가 굵은 게 아니라 뒤에 가서 뭐는 어떠는데요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 민요도 노래가 뭐는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그랬는데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사투리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자 민요에 들어가기 앞서 오늘 이렇게 페이지 적어놨어요. 그래서 책에서 빨리빨리 피시면 됩니다. 네, 책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 전에 제가 우리 대부분 서양음악 전공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이 임용을 가르쳤을 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뭐였냐면 서로 쓰는 말이 너무 달라서 국악 또는 이제 민요나 판소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서양음악 전공하는 사람에게 전수를 할 때 쓰는 말이 너무 달라서 몇 가지 조금 안내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다 쓸게요.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 청이라는 말을 씁니다. 청이라는 말을 써요. 청이 여자청, 남자청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여자키, 남자키라는 의미예요. 네, 그렇게 음역에 관한 얘기가 있고요. 같은 말인데도 쓰는 용례에 따라서 그 의미가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 이런 뜻으로 지금 설명을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노래를 제가 막 가르치다가 거기 청이 낮아요. 청이 안 맞아요. 이래요. 그러면은 음정이 안 맞다라는 얘기예요. 음정. 자, 그러고 또 노래를 막 합니다. 자, 이제 배웠으니까 한번 여러분 청 한번 내보세요. 이렇게 또 무의식적으로 습관대로 제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청을 내다, 소리를 내보세요. 시작해보세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소리와 관련된 세부적인 의미는 다르나 소리와 연관된 단어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한배라는 말 많이 씁니다. 한배. 자, 한배가 안 맞아요. 그러면은 일단 한배의 뜻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한배라 하는 것은 활 시위를 당겨서 탁 놨을 때 내가 활을 쏜 이 자리와 화살이 떨어진 자리 그 거리를 한배라고 합니다. 그럼 거리의 개념이죠. 근데 그거를 시간의 개념으로 좀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거리가 멀면 시간이 늘어나. 거리가 짧으면 빨라졌죠. 자, 그러면은 한 배가 요만큼 있어요. 자, 그리고 한 배가 이만큼 있어요.
그러면은 1번과 2번 중에서 어떤 게 더 느린 박자일까요? 2번. 네, 맞아요. 그래서 박자에 대한 개념이에요. 한 배는. 근데 제가 한 배가 안 맞아 라고 말을 하는 거는 원래 그 박자가 갖고 가야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를 들어 한마디다. 그러면 그 한마디가 1초는 너무 빠르네? 네, 한 5초다. 그러면은 5초보다 뭐 한 너무 늘어지거나 너무 빠르거나 그러면은 어느 정도 한 5초 정도 되는 적당히 빠르기가 있는데 그 본래 빠르기와 맞지 않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배가 빨라져요. 한 배가 너무 몰아가요. 그러면은 너무 점점 속도가 빨라진다. 이런 식으로 속도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호흡이라는 말 쓰는데요. 자, 우리 실제로 호흡하고 있죠? 생물학적으로 호흡하고 있죠? 다 우리 살아있으니까 그 호흡의 의미가 어느 정도 들어간 말이에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거나 장단을 타거나 장단을 칠 때 실제로 그 안에 들숨과 날숨이 들어가게 박자를 운용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어떤 말을 많이 쓰냐면은 저희가 장단의 개념을 얘기를 할 때 한국 음악의 장단은 호흡이고 서양 음악의 박자는 맥박이다. 이렇게 비유를 조금 아주 간단하게 단순화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호흡은 우리가 조절해서 느렸다, 빨라졌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맥박은 좀 더 정확한 비트를 쪼개고 있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호흡이란 말을 써서 우리가 장단이란 개념은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노래할 때 너무 딱딱하게 부르지 마시고 숨 쉬듯이 내가 유연함을 갖고 노래를 부르고 장단을 운용하면 된다라는 의미에서 호흡이라는 말을 제가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 단어들을 일단 처음에는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다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설명이 좀 모호해요 하시면은 언제든지 질문을 주시면은 그거에 대한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서론 도입부였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노래 한번 들어가 봐야겠죠? 우리 페이지 12페이지 닐리리아 가볼게요. 자, 오늘은 노래 한번 보세요. 닐리리아, 아리랑, 도라지, 군밤타령, 옹해야, 미량아리랑 친숙하지 않으세요? 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친숙한 민요를 중심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동부민요랑 조금 섞였는데요. 앞부분에서는 이제 경기민요를 진행할 거예요. 자, 닐리리아 보시면은 닐 아니에요. 늘. 네, 그 닐리리아입니다. 철자 잘 확인하세요. 닐리리아는 국거리 장단으로 이루어진 노래고요. 그리고 단소나 피리 뭐 이런 관악기의 소리를 흉내낸 말이 후렴구에 계속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제목도 닐리리아예요. 자, 우리나라 민요는 참 쉬워요. 왜? 제목과 노래가 바로 연상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노래를 부르는 첫 소절을 가지고 제목을 딴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박연폭폭 흘러내리는 이 노래 제목은 네, 박연폭포예요. 그래서 얘도 닐리리아 하니까 닐리리아로 제목이 붙어져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제가 부르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불러보고 그 다음에 자, 또 주고받고 저 한번 부른 다음에 여러분들이 따라 부르는 방식으로 도제식 학습이죠. 네,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귀를 활짝 좀 열어서 악보에 얽매이지 마세요. 청음력을 더 많이 내가 쓴다라고 생각하시고 잘 들어서 그거를 흉내내는 방향으로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닐리리야 닐리리야 니나노 난실로 내가 돌아간다 닐리리 닐리리야 청사초롱 불 밝혀라 잊었던 낭군이 다시 돌아온다 닐리리 닐리리야. 네, 이런 노래입니다. 박수까지 쳐주고 올해 시작이 아주 좋아요. 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래는 제가 초등학교 때 이 민요를 배운 기억이 나요. 혹시 학교에서 배우셨어요? 네. 그때는 닐리리야 닐리리야 니나노 난실로 이렇게 굉장히 단조롭게 불렀죠. 그 노래가 토속 민요였다면 통속화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식임새들이 붙었어요. 식임새라 함은 장식음을 말합니다. 식임새 이렇게 새겼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식임새들을 표현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지역의 민요들에 비해서 경토리를 나중에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러니까 배울 때는 노래가 단조로워서 선율이나 장단이나 이런 거 쉽게 배웠는데 내가 12월 달에 막 뭔가 좀 더 음악적으로 만들어서 표현을 하려고 하니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쉬운 거를 잘 부르려고 하니까 그 방법은 바로 식임새를 넣는 거예요. 경토리는 선율이 주선율에서 굉장히 가까운 데로 위아래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선율을 갖다 집어넣는 방법으로 장식음을 만듭니다. 다른 남도나 서도와는 조금 다른 방법이에요. 그래서 닐리리야 아니고 앞머리에 3도 앞구미음이 자주 등장합니다. 닐리리야 시작. 이제 또 막 부르라고 하니까 잘 안 되죠. 자, 그냥 예쁘게 부를 필요 없어요. 그냥 내 갖고 있는 목소리 그대로를 표현하세요. 조금만 낮출까요? 네. 아주 크게 말했어요. 감사해요. 그렇게 정확한 의사 표현. 닐리리야. 자, 준비, 시작. 자, 닐리리야에서 닐리리야 시작. 자, 잘했습니다. 이 3도를 표현하는데 주의할 점, 앞머리만 강박이 돼요. 자꾸 앞머리만 강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박이 어디예요? 닐, 이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닐리리야 아니고 닐, 소리를 앞으로 밀어서 호흡을 내가 노래를 할 때 첫 박에만 닐리 이렇게 치고 먹지 마세요. 내가 소리를 낼 때 앞으로 쭉 밀어서 어디까지? 노래 끝까지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닐리리야 시작. 그 다음에 닐리리야 그냥 닐리리야 있는 거에서 닐리리야 굉장히 가까운 음에서 움직이죠. 그래서 경토리는 음정을 좀 정확하게 맞춰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닐리리야 음정만 시작. 닐리리야
네. 자, 여기까지 다시 해보는데요. 장단을 제가 치면서 갈게요. 닐리리야, 닐리리야. 시작. 닐리리야, 닐리리야. 그 다음에 니나 노난 실로 시작. 니나 노난 실로 내가 돌아간다. 니까지 연결할게요. 자, 여기 지금 뒷구음음이 나왔는데요. 얘는 12박에 있는 맨 끝에다 보낼게요. 내가 돌아간다. 시작. 내가 돌아간다. 그 다음에 닐리리 닐리리야. 시작. 닐리리 닐리리야. 자, 음을 낮췄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마지막에 내가 돌아간다. 자, 음역을 굉장히 넓게 써요, 민요는. 네. 음역의 포지션이 나눠져 있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민요, 좀 더 넓혀서 민속악에서 노래를 부르는 그 소리꾼들은 자기의 청이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남자청, 여자청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더 세분화하면은 자기만의 청이에요. 네, 그래서 그 자기의 음역을 찾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은 일괄적으로 노래를 하지만 선생님들 개개인마다 음역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업 다 끝나고 나서 저는 이게 높아요, 너무 낮아요, 전 중간 음밖에 안 돼요, 이런 얘기를 저랑 좀 심도 있게 나눠서 자기가 어떤 음역대로 불러야지 노래를 다 높은 음도 낮은 음도 포괄해서 부를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은 음을 조금만 올려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가 12박에 계속 노래가 끝에 걸려 있어요. 그러면 숨 어디서 쉬면 될까요? 자, 이거는 지금 5선포로 체보가 된 악보죠. 얘가 원본이 아니에요. 그럼 실제 원본은 뭐예요? 노래 부르는 것 그 자체. 그 개념에서는 마디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우리 5선포라는 도구를 가져와서 노래를 지금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5선포, 특히 성악하시는 분들의 이제 힘든 점이죠. 마디 보면 마디에서 쉬어야 돼. 숨표가 안 나면 숨을 못 쉬어. 연결이 안 돼. 뭐 이런데 노래의 프레이즈를 마디로 계산하지 마시고요. 프레이즈가 마디를 넘나들 수 있다라고 조금 더 열어서 노래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닐리리야 숨 쉬고 닐리리야 니나 해놓고 숨 쉬고 노난실로 내가 돌아간다. 아니 이 닐리리야. 요렇게 노래를 전개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디 아니고 그 숨대로 한번 끊어서 해볼게요. 근데 좀 되게 특이한 데서 끊어졌죠. 자, 여기 볼게요. 니나 노난실로. 그러니까 음표를 요렇게 묶지 마세요. 요렇게 묶지 마세요. 자, 국거리, 중중모리, 중모리에서는 요런 음표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이런 음표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랬을 때 이 16번 음표가 이 앞쪽에 붙어있는 리듬골이 아니라 뒷박의 앞머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니나 노난실로가 되는 거죠. 니나노 난실로가 아니라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숨 여기 충분히 쉴 수 있어요.
얘를 점 찍듯이 노래를 부르고 노난실로로 넘어갈 수 있는 건 거죠. 자,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닐리리야 닐리리야 니나 여기까지 시작. 닐리리야 닐리리야 니나 노난실로 내가 돌아간다. 아니 이 닐리리 닐리리야. 네, 이렇게 노래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사초롱 멜로디 똑같아요. 가사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절이 바뀐 거죠, 지금. 청사초롱 불 밝혀라 잊었던 낭군이 다시 돌아온다. 아니 닐리리 닐리리야. 시작. 청사초롱 불 밝혀라 잊었던 낭군이 다시 돌아온다. 아니 닐리리 닐리리야.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쉬는 박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노래를 중간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너무 댕강 자르면 안 되겠죠. 그렇게 빨리빨리 숨을 도둑숨이라고 합니다. 도둑숨으로 재빨리. 그래서 쉬는 듯 안 쉬는 듯 나만 알게끔 이렇게 숨을 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업그레이드 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이번에는 요성을 좀 넣어볼 텐데요. 닐리리야. 자, 시작. 만약에 내가 요성이 일정하게 안 되고 이렇게 떨린다 하시는 분들은 소리 내는 것부터 다시 연습하셔야 돼요.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호흡이 내가 불안정하고 소리를 낼 때 이 소리 내는 힘을 이 몸 자체가 버티질 못해서, 그러니까 수도꼭지에 물을 막 틀었는데 수도꼭지가 힘이 없고 이렇게 잡아주는 게 없어서 혼자 막 날뛰는 건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집중해서 힘을 잘 모아서 소리의 밀도를 높여서 이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닐리리야. 시작. 닐리리야. 네, 그 다음에 가성을 넣어볼 거예요. 닐리. 자, 여기 소리요. 그래서 불 밝혀라 똑같은 자리에 가사 바뀌어도 똑같은 자리에 그대로 요성, 가성, 식임새 이런 거 넣으시면 돼요. 자, 닐리 여기까지는 진성, 이 가서 리야. 그러니까 진성과 가성을 넘나드는 건 거예요. 자, 닐리리야. 시작. 닐리리야. 네, 가성을 연습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소리가 어떻게 넘어가냐면 닐리 앞으로 이렇게 쏟아지듯이 발성을 하는 게 아니라요, 선생님들. 내가 제가 말하고도 이게 뭔 소리야긴 하지만 성대가 굉장히 이렇게 다 붙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살짝 붙는 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간 이렇게 뒤로 이렇게 누가 잡아당기듯이 닐리 뒤로 잡아당기듯이 갔다가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호흡은 닐리리 다 뱉어내는 게 아니라 약간 머금듯이 닐리리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요 연습 또한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국악의 민속악뿐만 아니라 정악 발성에서도 이 가성과 진성을 넘나드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씩 연습을 하셔서 그 국악 가창 뒤로 넘어갔을 때도 응용해서 한번 써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해보면 닐리리야 닐리리야 이나 노난실로 내가 돌아간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요성과 가성을 넣어서 쭉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닐리리야 준비 하나 둘 셋 시작. 닐리리야 닐리리야 니나 노난실로 내가 돌아간다. 닐리리야 청사초롱 불 밝혀라. 잊었던 낭군이 다시 돌아온다. 닐리리야. 네, 좋습니다. 어려운 거 있나요? 자, 너무 다 잘하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아리랑으로 가보겠습니다. 페이지 29요. 자, 아리랑 모르는 사람 있나요? 없죠. 자, 아리랑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아리랑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아는 사람은 드물어요. 자, 아리랑은 두구두구두구두구 영화 OST였습니다. 별로 안 나네요. 다들 알고 있었던 사실인가? 나는 처음에 듣고서는 너무 깜짝 놀라서 전통이라는 개념에 굉장히 바사삭 무너졌던 아주 좀 개인적으로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리랑을 예를 들면서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전통이란 개념이 사실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깝게 있다. 그거를 우리가 굉장히 디지털화되고 서구화된 문명 안에서 그 조선이죠. 그때 당시의 음악을 살펴보니 너무 딴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뿐 사실 그네들이 살았던 삶과 우리들이 사는 삶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 얘기를 저는 이제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아리랑 이야기를 조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리랑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그 노래예요. 네. 자, 근데 이 아리랑이 교과서에 아리랑이라고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본조 아리랑이라고도 들어가 있습니다. 본조, 원래 뭐 본토, 본국 할 때 그 본의 의미겠죠. 근본 할 때 조라고 하는 것은 조성을 의미해요. 본래 조성의 본조 죄송해요. 본래 조성이 아니라 또 갑자기 혼란이 왔어요. 자, 본 아리랑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부르는 본 아리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본이라고 하는 원래가 아니라 지금 부르는 본 아리랑이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지금 부르는 본 아리랑이 아니면은 그 전에 불렀던 아리랑이 뭔데? 자, 걔와 상대적으로 뭐예요? 구아리랑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구아리랑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뭐예요? 구라는 말은 그때 1900년대 초반에 굉장히 유행했던 유행어예요. 신뭐뭐뭐 이렇게 들어가면 와 최신식이야 막. 그 요즘에도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K 다 붙이면 요즘에 하지. 좀 한 몇 년 지나면 K 들어가면 굉장히 또 구닥다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 신이란 말이 들어가면은 진짜 완전 대박인 건 거예요. 너무 최신 유행하는. 그 본조 아리랑이 바로 신 아리랑이었던 건 거예요. 아리랑 영화의 OST로 들어갔던.
그래서 원래 있었던 아리랑이 구아리랑이 됩니다. 그러면 신아리랑이 나오기 전에 구아리랑은 뭐예요? 그냥 아리랑이었던 거지. 근데 지금 구분하기 위해서 구아리랑을 부릅니다. 자, 구아리랑 32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32페이지 옆에 33페이지 보시면요. 구아리랑이라 되어 있고요. 경기 자진아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해답이 있어요. 구아리랑이란 이름과 경기 자진아리랑이 같은 노래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구아리랑 했던 게 경기 지역에서 불렸던 자진아리랑이네. 그러면은 자진이란 개념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 국악 이론 하셨던 분들은 무슨 개념 딱 떠올라야 돼요? 민요의 형식 중에 긴 자진 형식. 그렇죠. 거기서 긴 파트가 아니라 자진 파트의 노래가 구아리랑이구나 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긴 아리랑은 도대체 어딨지? 교과서에 없습니다. 네, 긴 아리랑은 길다라는 개념이 길이가 길다였지만 우리 장단에서 따지면은 길이가 길다라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느리다라는 개념이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느려요. 장단이 없어요. 장단이 없이 본인의 흥얼거리는 그 감성으로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건 거죠. 그러다 본격적으로 장단을 하나, 둘, 셋 치기 시작하는 게 자진아리랑이었던 건 거예요. 네. 그래서 앞에 노래보다는 좀 더 자주자주 박자를 세서 부르니까 자진아리랑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긴 자진의 개념을 생각하실 때 무조건 느리고 빠르다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 예시로 보아서 상대적인 건 거예요. 앞에 거보다 박자를 떠듬떠듬 짚어가는 것을.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생각하는 빠르다의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봤을 때 긴 자진이라는 개념을 쓴다라는 거. 자, 그래서 구아리랑이 왜 구아리랑이 됐는지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서 경토리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이론 얘기하는데 이제 노래랑 같이 얘기해본다고 했잖아요. 자, 경토리의 가장 기본적인 음계 뭐 딱 바로 나와야 돼. 이제는 솔라 도레미. 그쵸. 국악 개론을 했다면 바로 나와야 돼요. 솔라 도레미예요. 자, 근데 이게 신이 나오기 전이라고 했어요. 구라고 했어요. 그래서 솔라 도레미에서 종지음은 뭐예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럼 얘 한번 볼까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 라솔라 솔로 끝나죠. 네. 그래서 얘는 원래 있었던 경토리니까 진경토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자류가 막 나왔다 그랬어. 신자류 뭐예요? 아까 전에 아리랑. 자, 아리랑 볼게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 다 도로 끝났어요. 서양 음악이 막 밀고 들어오니까 서양 음악의 영향을 받은 건 거예요. 도로 끝나는 건 거야. 그래서 같은 개 이름인데 도로 끝나는 건 신경토리라고 합니다. 네, 솔라도레미에서 종지음이 도로 끝나는 것은 신경토리라고 해요. 그럼 얘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 다 이렇게 끝나면은 원래는 진경토리였겠죠. 네. 그래서 신경토리와 진경토리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을 아리랑을 통해서 좀 살펴봤어요. 자, 노래 어렵지 않으니까. 왜 어렵지 않으냐? 가까운 멜로디가 왔다 갔다 하니까. 네, 그래서 다시 볼게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아리랑 아리랑 이렇게 넘어가는 노래입니다. 자, 장단은 세마치 장단이고요. 제가 중간에 중몰이 장단을 쳤는데 나중에 세마치와 중몰이 관련해서는 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잠깐만, 제가 이걸 미리 말씀 안 드렸는데 혹시 녹음하고 계세요? 자,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녹음을 시작하시기 바랄게요. 자, 이 수업이 끝나면은 이 노래는 다 사라진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수업을 다 녹음을 하셔서 복습에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나는 노래 부분만 하겠다, 뭐 부분적으로 발췌해도 괜찮고요. 전체 통으로 녹음해도 되고요. 나는 뭐 내 감을 믿는다, 녹음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아리랑 아리랑. 자, 여기서요 노래는 쉬운데 발음이 조금 어려워요. 발음이 어느 부분이 어렵냐면은 리을 니은부터요. 니은 리을 미음 이응. 소리로 갑자기 국어 시간. 네. 소리 의문론적으로 이 니은, 리을, 미음, 이응은 울림소리에 속합니다. 울림소리란 건 뭐냐면 소리를 지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 건 거예요. 소리가 다 이제 지속이 되죠. 근데 기역, 비읍 이런 애들은 다 끊기잖아요. 다 없는 거죠. 네. 그 받침에 이런 울림소리가 올 경우 소리를 잘 내줘야 돼요. 아리라. 얘는 뭘로 노래하는 거예요? 모음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종성으로 노래를 해서 조금 더 코에 머금는 듯이, 내가 소리를 머금는 듯이 갖고 가도록 하면은 조금 더 그 민요적인 맛이 납니다. 너무 이렇게 모으면 아리랑. 네, 서양음악에서는 최대한 멀리 보내서 모음으로 노래하잖아요. 우리는 받침을 가는데 언제 받침하냐면은 박이 있는 자리에 다음 음표에 올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라빅한데 말고 멜리스마틱한데 보통 마지막 음표 자리에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리랑 이렇게 자연스럽게 닫아주시면 됩니다. 시작! 아리랑. 자, 그러면은 얘는 꼬리가 이렇게 붙었잖아요. 그러면 얘 붙이면 되겠죠. 랑 해도 되고, 나는 여기서 그냥 숨 쉬고 싶다 하시면은 이 식임새를 생략해도 됩니다. 식임새는 장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숨을 못 쉬겠어. 그러면은 장식을 생략하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세마치는 지금 한마디에 세마치 한 장단이 들어가 있는 꼴로 지금 체보가 되어 있는데요. 자, 두 마디씩 연결해서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아까 전에는 국거리 장단의 경우 크게 자르면은 반마디씩도 불렀었잖아요. 처음에 닐리리아 이렇게. 그래서 그것과 비슷하게 육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마치 장단은 3번 쳐서 세마치예요. 4번 치면 없다, 그런 말은. 4번 치면은 다른 뭐 자진몰이 요렇게 장단이 바뀝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아리랑 시작.
몸 굉장히 가깝게 움직이죠. 시작. 아라리요. 네. 자, 여기서 가깝게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여요? 삼각형, 역삼각형으로 움직여요. 라리요 오오오. 삼각형, 역삼각으로 움직입니다. 아라리요. 자, 그랬을 때 첫 박에 오는 애들 있잖아요. 아라리요 오오오. 네, 세 번 치는 그 박이 세 번 치니까 주요한 박이겠죠. 그래서 그 세 번 오는 그 자리 1, 4, 7, 1, 4, 7에 오는 음이 무너지지 않게 힘이 없어서 음이 미끄러지지 않게 주의를 해야 됩니다. 특히 어디서 많이 미끄러지냐면요. 이렇게 하행 진행하는데 뒷박의 강박 자리일 때 아라리요 잘 짚어서 해줘야 돼요. 시작. 아라리요. 네. 그 다음에 아리랑 고개로 시작. 아리랑 고개로. 네. 자, 우리 아까 국거리에서 어떤 음표였어요? 요거였잖아요. 요거였을 때 얘가 뒷박으로 넘어간다. 자, 근데 이제 8분 음표 기준으로 8분 음표 기준 하면 안 되겠구나. 저기 빠른 애들 기준으로 자진몰이 세마치, 주로 자진몰이 세마치예요. 자진몰이 세마치에는 요런 꼴이 뭐냐면 바로 얘예요. 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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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고개로 아니고 고오개로 이렇게 부르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노래 부르기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끊어져서 사실 불렀지만 이게 특히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덩어리가 좀 더 커졌을 때 그 덩어리가 댕강이 중간에 잘렸어야 될 때 그럴 때 이 머리가 어디로 넘어간다? 앞이 아니라 뒤로 넘어간다. 네, 그렇게 부르는 게 자연스러운 부르기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리랑 고개로 네, 점 찍듯이 가볍게 불러주세요. 시작!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시작! 넘어간다. 자, 후렴 부분이니까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번엔 길게. 아리랑 아라리요. 시작. 아리랑 아라리요. 자, 박자가 밀려요, 안 밀려요? 밀리죠? 밀리면 어떻게 부르면 될까요? 정확하게 불러야겠죠? 가 아니라 밀리면 밀리는 대로 불러요. 내가 숨이 헉헉대는데 다음에 숨 몰아서 이렇게 쉬잖아요. 숨이 가빠지는 때를 생각해보면 모자랐던 애를 뒤로 밀어서 하면 돼요. 그렇게 여유 있게 부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은 장단 안 치니까 괜찮지만 장단을 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구가 같이 기다려요. 네. 그러니까 숨을 입에서만 조금씩 운용해서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내 팔 장단 치기에도 영향에 가게끔 이렇게 크게 움직이면서 노래를 부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마치 내가 숨쉬기 운동할 때 정말 액션을 크게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고개로 넘어간다. 이렇게 몸을 다 써서 표현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불러야지 늘고
그렇게 불러서 연습하면 내가 재밌어요. 재밌고 그게 결국에는 시험장 가서 나의 자신감 그리고 앞에는 막혀있지만 비록 막혀있지만 나의 이 노래를 부르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막을 뚫고 심사위원들에게 좋은 점수로 간다. 아시겠죠? 자, 아리랑 아니다. 자, 여기 아리랑으로 가볼게요. 여기 처음부터 해서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시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박이 꽉 차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숨 쉴 때 있어요? 아리랑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쉬면 되는 거지. 이제는 이제 쉬면 되는 거죠. 어떻게? 박을 밀어서.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음표를 굳이 나눠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첫 박 아니고 나를 이렇게 밀어서 할게요. 나를 나를 아하 아하. 제가 아까 전에 시범 보일 때는 나를 이렇게 불렀을 텐데 아마 이렇게 부르면 어려워서 나를 하고 여기서 숨을 쉬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질러내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 8분 쉼표 자리 하나 나오겠죠?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네, 여기까지 운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 중간에 쉬었기 때문에 버리고 여기 또 빨리 채면은 숨을 쉴 수가 있어요. 버리고가 달고 갈 수 있어요. 이거는 민요가 정해진 음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편안하게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는 얘가 꽉꽉 다 채워져 있는데요. 내가 노래를 부르다가 말붙임새를 빨리 당겨서 숨을 확보해야겠다 하시면은 임의적으로 그렇게 붙이셔도 괜찮아요. 네, 그 정도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딱딱 끊어서 한번 해볼게요. 나를 버리고 시작. 가시는 님은 자, 여기서부터는 다 똑같죠? 그래서 불러볼게요. 천천히 가시는 시작.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아리랑 아리랑. 자, 여기까지. 자, 민요는 기본적으로 매기고 받는 형식이에요. 민요에 대한 형식이 지금 벌써 두 가지나 얘기했죠. 박자에 대한 개념, 긴 자진 형식, 그 다음에 형식, 노래 순서에 대한 개념으로서 매기고 받는 형식, 이렇게 두 가지가 지금 나왔어요.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되게 모호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때그때 교육청에서 악보를 어떤 걸 참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에 후렴으로 갈지 안 갈지도 가봐야지 안다. 근데 교과서에 이제 후렴으로 넘어가게끔 뭐 다카포 아니면은 뭐 이제 도돌이표 이런 경우가 있지만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없는 경우로 연습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다 있는 경우로 연습을 하세요. 그래서 난다, 아리랑 이렇게 연결되는 그 한 소절까지만 연습해서 나중에 없으면 그냥 안 부르면 되니까.
근데 안 하다가 하면은 또 헷갈리니까 그렇게 연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해볼까요? 처음부터 아리랑 아리랑. 자, 준비. 하나, 둘, 으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진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아리랑. 네, 정작 말해놓고 내가 안 불렀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구아리랑까지 해봤습니다. 자, 도라지로 넘어갈게요. 30페이지. 자, 민요가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굉장히 가까운 과거의 노래를 막 만들어서 이제 했다고 했죠. 도라지 역시 그런 계열의 민요입니다. 그래서 1900년대에 네, 그때 만들어진 민요들이에요. 자, 이것도 아는 노래죠?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굉장히 동요처럼 부르지만 여기에 식임새를 더하면 민요가 됩니다.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근데 식임새 하나로 동요와 민요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뭘 해야 돼요? 식임새를 해야 됩니다. 자, 도라지 도라지. 자, 이 장단 역시 세마치 장단이에요. 세마치 장단은 세 번 쳐서 세마치라 그랬죠. 그래서 그 세 박이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붙임새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말붙임새. 자, 말붙임새. 말이 음정 또는 박자에 붙어있는 모양새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얘를 8분의 9로 이해했지만 8분의 9라는 것은 소박 개념을 짚기 위한 그냥 도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건 3박이고 그 각 박 안에 어떤 소박이 들어있다? 3소박이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세마치인 거예요. 그래서 세 번을 치니까. 그러면은 그 1, 4, 7에 해당되는 박자가 중요한 박이니까 노래도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이렇게 붙은 거죠. 네, 거기서 식임새가 다다다 다다다 아니면은 딴따 아니면 나딴 요런 박자 리듬골이 같이 붙어서 있는 건 거예요. 자, 앞머리 꾸몄어요.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심심 산천의 백도라지 한두 뿌리만 태어도 대바구니 철철철 다 넘는다. 요런 노래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씩 해볼게요. 잠깐 하기 전에 더우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해도 돼요? 네. 자, 앞머리 꾸미는 거 또 나왔어요. 앞머리를 꾸미는 것은 음이 더해지니까 자연스럽게 강박이 생기겠죠. 그래서 중간에 보통 안 하고 그 장단의 첫머리에 많이 등장합니다. 네.
그래서 교과서에는 실제로는 이렇게 단조롭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노래를 연습할 때 그냥 도라지 도라지 백도 라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시임새가 너무 붙어 있으니까 요런 식으로 내가 이제 구조를 알면은 노래를 시임새를 붙여서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다시 도라지 도라지 빨리 붙인 이유는 숨 쉬려고. 시작.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자, 여기 보시면요, 제가 이거를 굉장히 고민을 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식임새를 악보 박자에 맞춰서 넣을 것인지 아니면은 꾸미몸으로 설정을 할 것인지. 네, 근데 이제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놨더니 주음은 알지만 선생님들이 실제로 노래를 부를 때 박자가 뭔지 계산을 못 하시는 건 거예요. 네, 간단한 거는 소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팩 하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겠죠. 팩. 그 다음에 얘는 요렇게. 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붙임줄이 아니라 이음줄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음줄이 같이 있는 애, 덩어리다. 그러니까 한 안에, 음절 안에 음이 붙어 있으면은 그걸 다 붙임줄로 이렇게 붙여버렸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을 가지고 박을 나눈다라고 대강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잘 이해 안 되셔도 제가 부르는 거 듣고 하시면 되니까. 자, 백도라지. 시작. 백도라지. 자, 근데 어느 박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하나, 둘, 셋 가는 거 중요하니까 백 없는 음에도 오가 들어갔어요? 강박이 들어갔어요. 백 아니고 백도라지. 네, 장단이 노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박자만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장단을 넣어서 불러야 돼요. 우리는 8분의 9박자 부르는 거 아니라 세 마치 부르는 거니까. 자, 시작. 백도라지. 그렇죠. 심심산천에. 시작. 심심산천에 백도라지. 자, 여기 꾸미는 거 나왔죠. 삼각형, 역삼각. 그런데 아직까지는 조금 일반화하기 어려워요. 선생님들이 노래 곡이 많이 안 쌓여서. 근데 다가 주로 어디 붙었어요? 노래 말에 뒷부분에 붙었어요. 제가 아까 서울 사투리 얘기하면서 뭐는 어땠는데 그랬는데요. 네, 뒤에 많이 나와요. 다다다다다다다 하는 꾸미는 장식음들이. 네. 자, 그 다음에 한두 뿌리 넘어갈게요. 여기는 가사만 바뀌고 노래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4마디씩 할게요. 한두 뿌리만 개야도. 시작. 한두 뿌리만 해야도. 그 다음에 대바구니 철철철 다 넘는다. 대바구니 철철철 다 넘는다. 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구조상 여기서는 또 똑같이 나와요. 근데 여기만 조금 다른 멜로디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해볼게요. 에야라 난다 지와 자좋다. 시작. 에야라 난다 지와
가르치다 보니까 이 다가 붙는 이 자리를 되게 못 찾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하나, 둘, 셋 어디든 와도 된다 그랬잖아요. 말붙임새니까. 에야라 난다 해도 괜찮아요. 네. 자, 요런 사소한 것들은 선생님들이 부르시다가 그냥 편하게, 그리고 너무 깊이 들어가서 고민하지 마세요. 이 음 하나 틀리는 거 박자 이렇게 불렀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커다란 진행을 이해한다라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얼씨구 좋구나 내 사랑아. 시작. 얼씨구 좋구나 내 사랑아. 네, 그럼 중간 볼게요. 에에에에요 에에에에요. 자, 똑같은 멜로디 반복인데 그냥 여기는 숨 쉬려고 잡아 당긴 거예요. 에에에에요 에에에에요 해도 상관없어요. 빨리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일단은 붙여서 숨을 쉴게요. 에에에에요 에에에에요. 시작. 에에에에요 에에에에요. 그 다음에 에에에요. 자, 여기서 리듬꼴이 다른 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마지막 부분이요. 자, 얘는 지금 7박에 붙었고요. 얘는 6박에 붙었어요. 네. 이게 지금 노래 부를 때는 뭐가 이렇게 많이 다른 거지? 느낌이 오지 않지만 실제 장구로 들어가면은 선생님들이 많이 틀리는 부분이에요. 얘는 쿵에 맞아 떨어지는 애고요. 얘는 따에 맞아 떨어지는 애예요. 자, 그 말인 즉슨 하나, 둘, 셋 친다고 그랬잖아요. 장단의 웬만한 기본적인 박을 운용하는 손은 왼손입니다. 왼손이에요. 그래서 에에에에요 에에에에요 에헤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네, 얘는 쉬워요. 왜 쉽냐면 선생님들은 주로 오른손잡이가 많기 때문에 딴다다단 이렇게 칠 거잖아요. 그때 이 치는 모양새하고 노래 붙어있는 모양새하고 같아서 얘는 굉장히 잘하세요. 거의 신경 안 써도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런데 얘가 문제야. 7박 에헤 에헤 어디에 중심을 두고? 왼손에 중심을 주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또 장단치기를 하겠지만 치다가 몸을 살짝 왼쪽으로 기울여. 그래서 무게중심을 왼쪽으로 두는 건 거예요. 이렇게 맞추는 건 거예요. 이쪽이 아니라. 네, 요렇게. 자, 에헤에요 시작. 에헤에요. 자, 그러면은 얘는 오오오. 그러면 여기 강박 어딜까요? 중간에 얘가 덩그러니 되겠죠? 네. 근데 얘를 머리로 얘 여기 강박, 쟤 저기 강박 언제 세고 있어요? 우리는 뭘로 해야 돼요? 몸을 자연스럽게 타고 있으면은 붙임새가 알아서 강박자리 딱딱 붙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당연히 머리로도 암기를 해야겠지만 몸을 항상 같이 써서 몸과 동물적인 이 감각을 느끼는 것과 이제 같이 수반해서 동반해서 이 민요를 익히시기 바라겠습니다. 에에에요 시작. 에에에요 에야라 이렇게 넘어갑니다. 요 한 다음에 도약해서 쭉 올라가세요. 에야라 연결해 볼게요. 요 시작. 요 에야라 좋아요. 네, 자 그러면 처음부터 도라지 하나 둘 으이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
한없는다. 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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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야라 난다. 지와 자도 다 얼치고 좋구나 내 사랑아.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군밤 타령 페이지 38 가겠습니다. 자, 군밤 타령이요. 자, 우리 국거리 했고, 그 다음에 새마치 노래 했고요. 그 다음에 자진 타령이 등장했습니다. 자진 타령. 자, 자진 타령 장단은 자진몰이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진몰이와 굉장히 유사해요. 같은 장단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쓰이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한국의 장단은. 그래서 혼란스러워요. 그 민요나 이런 악곡을 분석을 할 때 굉장히 단조롭잖아요. 선율도 음이 5개밖에 안 나와. 근데 장단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순간 엄청난 멘붕이 오는 건 거죠. 네, 그만큼 한국 음악에서 장단이 차지하는 중요도와 비율은 굉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장단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그 계통을 같이 이렇게 묶어서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사실은 자진 타령이란 말 자체가 굿이나 춤장단에서 나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자진 타령 장단은 자진몰이와 비슷한데 자진몰이는 판소리, 네, 판소리 그리고 판소리의 기약화된 산조 음악 있죠. 산조, 기약 독주곡 형태, 산조, 그리고 전라남도권. 네, 하나, 둘, 셋, 넷, 3소박의 4박자를 갖고 있는 애들을 자진몰이라고 많이 합니다. 근데 그 같은 비슷한 애가 경기권, 경기 북부로 올라가면 자진 타령이 되는 건 거예요. 네. 그래서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진 타령과 자진몰이를 구분해서 칠까요? 안 칠까요? 구분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 왜냐? 좋으면 다 갖다 써야지.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진 타령을 이렇게 가르쳐 드리지만 실제로 선생님들이 노래 연주를 할 때는 더 잘 어울리는 거, 내 노래가 더 돋보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장단을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진 타령으로 시험이 나왔다. 그럼 자진 타령이 조금 더 많이 들리게끔. 자진몰이로 나왔다. 그럼 자진몰이가 조금 더 많이 들리게끔. 이렇게 장단 구성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진 타령과 자진몰이는 크게 다를 게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네. 자, 아까 전에 세마치는 3번 쳐서 세마치라고 그랬어요. 4번 치면 뭐라고 그랬죠? 네마치 없다 그랬잖아요. 4번 치면 자진몰인데, 자, 이제 풍물로 들어가서 얘기해 볼게요. 타악기가 주된 연주곡인 풍물이나 사물놀이에서는 징이 중심이 됩니다. 징이 중심이 돼요. 그래서 징을 몇 번 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1채 징 몇 번 치나요? 한 번. 2채, 3채. 자, 여기서 세 번 치는데 그 3번이 하나, 둘, 셋, 세마치의 3번이 아니라 이 자진몰이 형태다. 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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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으로 4박 안에 3번만 치는 건 거예요. 그래서 3채가 4번이라는 거. 예? 그 숫자 조금 이제 말 용어에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니까 그거 좀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삼채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 밖에도 춤 장단 들어가면은 뭐 덧배기 막 이런 식으로 같은 건데 이름이 너무 달라요. 네. 자, 거기까지는 가지 말고 자, 이제 군밤 타령 보겠습니다. 웬만한 이제 경기권 노래들 중에 그런 자진몰이 형태 갖고 있는 애들은 교과서에 자진 타령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 전에는 근데 이게 교과서를 집필하는 분들도 굉장히 모호한 개념이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08년도 그때에는 같은 노래에도 저쪽 출판사에서는 자진 타령이라고 하고 이쪽 출판사에서는 자진 몰이라고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같은 노래임에도 장단을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장단은 굉장히 중복이 돼 있고 비슷한 형태가 많아서 이렇게도 해도 되고 저렇게도 해도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군밤 타령. 네, 너무 잘 아는 노래죠.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우리 그냥 이렇게 불러볼까요? 시작!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연평 바다에 얼싸 돈바람 분다, 얼싸 좋네, 아 좋네 군밤이요, 에라 생률밤이로구나. 네, 요런 노래예요. 자, 얘를 어떻게 민요답게 부를까? 네, 이거는 저도 한계가 있어요. 너무 쉬운 노래여서. 그래서 시험에 자주 등장했을까요? 맞아요. 이런 쉬운 노래들은 사실 변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주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선생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시험이 아니라 아이들과 부르기에는 굉장히 좋은 노래들인 거죠. 쉬운 노래가 오히려. 네, 그래서 제가 쉬운 노래들도 빠지지 않고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람이 분다. 여기서 경기 민요는 선율적으로 가까운 음에서 많이 왔다 갔다 한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바람이 분다 이런 식으로 가파른 도약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노래를 불러보자면. 그래서 바람이 분다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해 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시작!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네, 바람이 분 안에 음이 여러 개 들어가죠.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시작!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그 다음에 연평 바다에 얼싸. 어떻게? 딴따 리듬골을 더 살려서 연평 바다에 얼싸 돈바람 분다, 얼싸 좋네. 이렇게 가볼게요. 시작! 연평 바다에 얼싸 돈바람 분다, 얼싸 좋네, 아 좋네 군밤이요, 에라 생률밤이로구나. 네, 구나 있는 거 그냥 구나 이렇게 리듬골 좀 바꿔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요. 자진몰이와 자진타령을 구분하는 아주 미묘한 차이는 뭐냐면요. 구박강세예요. 구박강세 얘기는 사실 굉장히 많이 얘기할 거예요. 오늘 이론을 막 쏟아내고 있긴 한데 이 얘기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이 많으니까 네, 구박강세. 몰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장단들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제 안 나왔죠. 그냥 말로만 자진몰이 나왔죠. 근데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는 몰이라는 이름이 붙은 장단, 중몰이, 중중몰이, 자진몰이, 휘몰이. 네, 이 장단들 중 구박자리에 강세가 들어있어요. 그게 아닌 장단은 강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이론에 굉장히 잘못된 게 이제 새마치예요. 마치는 몰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강세가 없어야 돼요. 세 번 치는 자리만 강세인 거예요. 근데 덩덩 따궁따 덩덩 따궁따 이렇게 되어 있는 데는 틀렸다. 네.
다시 구박 강세 몰이로 넘어와서 그럼 자진 타령은 구박에 있다는 게 아니란 얘기인 거잖아요. 네. 자진 타령은 7, 구박 2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람이 분다 이렇게 짚고 가는 건 거예요. 그 부분을 살려서 노래를 한번 해볼게요.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연평 바다에 얼싸 돈바람 분다 얼싸 좋네 아 좋네 군밤이요 에라 생률 밤이로구나 이렇게 들어가는 건 거죠. 네, 노래 말붙임에 따라서 노래 말이 어떤 부사나 조사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사실 좀 부르기가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그 부분들을 잘 살려서 불러주시면 됩니다. 어디? 7, 9박에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이 부분이에요.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해봅시다. 자, 하나 둘 시작.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연평 바다에 얼싸 돈바람 분다 얼싸 좋네 아 좋네 군밤이요 에라 생률 밤이로구나. 네.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네. 이게 하나 둘 딴따 이렇게 가서 그래요. 약간 엇박자처럼 느껴졌죠? 그러면 하나 1, 4, 7, 9 1, 4, 7, 9 이렇게 가봅시다. 하나 둘 시작.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연평 바다에 얼싸 돈바람 분다 얼싸 좋네 아 좋네 군밤이요 에라 생률 밤이로구나. 네, 요게 이제 자진 타령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자진 타령 노래가 몇 개 나오기 때문에 딴딴 이 느낌을 그러니까 불규칙하게 가잖아요. 3, 3, 2, 2 3, 3, 2, 2 이렇게 소박이 2소박과 3소박으로 바뀌는 이거를 이제 계속 몸으로 느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옹해야 갈게요. 88페이지 뚝 넘어가서 자, 옹해야. 자, 우리 경토리 했고요. 이제 동부민요로 넘어갔습니다. 동부민요요. 동부민요 중에 옹해야와 밀양아리랑은 동부 남쪽, 그러니까 경상도 지역의 민요고요. 돈돌라리는 저 더 위쪽인 거예요. 강원도보다 훨씬 더 위쪽의 민요입니다. 자, 옹해야는 매기고 받는 형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짤막짤막하게 됐죠. 네. 그래서 교환창 형식입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좁게 설명을 해보자면은 왜 교환창이 됐느냐. 도리깨질이라고, 네, 도리깨. 네, 도리깨예요. 도리깨. 이렇게 큰 나무 막대기에 뭔가 이렇게 다른 회초리 같은 애를 이제 달아놓고 이 노래의 다른 제목은 보리 타작 소리예요. 보리 타작 소리. 그래서 보리를 놓고 마주 보고서는 한 번씩 이렇게 쳐서 보리의 나다를 이제 벗겨내는 작업을 하는 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앞에 사람과의 호흡이 중요했고 호흡을 맞추는 방법으로 노동요가 사용이 되었던 건 거예요. 그래서 옹해야 어절 쉬고 하절 쉬고 네, 이렇게 바로바로 네, 감이 아주 좋아요, 선생님들. 네,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자, 그래서 박자도 훨씬 더 단조롭습니다. 우리가 계속 장단을 소박으로 3소박 장단 했었는데 드디어 굉장히 이제 4분의 4박자 유사한 민요가 나왔어요.
장단은 단모리라고 합니다. 단모리라고 하면은 사실 조금 어폐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단모리는 보통 이해되기를 휘모리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장단에서 휘모리 장단 혹시 들어보셨어요? 사물놀이의 절정에 가면은 휘모리로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하는데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아주 빠르게 장단을 하나 둘 옹해야 옹해야 어저씨고 옹해야 이렇게 사실은 불러야 되는 건 거예요. 단모리로 따지자면. 그런데 교과서에는 단모리 개념을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단모리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노래를 빠르기를 부르는 거는 동살풀이로 부릅니다. 네, 사박계통의 애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사박계통, 이박계통, 그냥 이렇게 삼소박계통 했던 얘기들 얘기하다가 이제 이소박계통 애들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실제 빠르기는 동살풀이인데, 동살풀이라는 말이 타악기, 풍물놀이, 사물놀이에서 쓰는 장단 이름인데 노래에서도 쓰이는 건 거예요. 네, 그냥 용어가 익숙해지게 요 정도 빠르기로 한다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노래에서는 단모리를 잘 쓰지 않습니다. 노래에서는 휘모리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쓰고요. 특히 판소리에서 쓰고요. 민요를 휘모리로 부를 일이 없잖아요. 적당히 빠르게 같이 즐겨야 되는데 나 혼자서 다다다다 부르면은 너무 극적으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극적인 음악이 필요한 게 바로 판소리 장르이기 때문에 판소리에서는 그렇게 빠른 장단을 사용한다. 자, 그리고 노래에서 또 동살풀이라는 장단을 쓰고, 그럼 단모리는 어디서 주로 사용하느냐? 어디서 사용하냐면 가야금의 악장 이름으로 단모리라는 장단을 사용합니다. 가야금은 다른 악기와는 다르게 빠른 주법이 가능한 악기죠. 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연튀김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검지로 튕기니 중지로 튕기니 이런 것들도 다 선생님들 공부하시죠? 네. 그 가야금의 뒷부분 악장 이름 중에 단모리를 사용을 하는데 이 다른 말로 세산조시라고 부릅니다. 세라고 하는 거는 가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촘촘하다는 얘기겠죠? 세산조시. 그래서 김죽파류, 뭐 최옥삼류, 강태옥류, 뭐 이런 어떤 유파의 독특한 음악 어법으로 이 단모리의 악장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 있고요. 자, 이 노래도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현장에서 부르기 굉장히 좋은 노래다. 네, 해볼게요. 옹예야 옹예야 어쩔시구 옹예야 첫절시구 옹예야. 자, 첫 마디에 첫머리에 있는 음절을 강하게 눌러서 부를게요. 자, 옹예야 옹예야 시작. 옹예야 옹예야 어쩔시구 옹예야 첫절시구 옹예야. 자, 어쩔시구 할 때 어가 더 크고 어쩔까지 가지 마세요. 어쩔시구 첫절시구 힘을 더 많이 주세요. 첫머리에 시작. 어쩔시구 옹예야 첫절시구 옹예야. 다음에 잘도 논다 음은 되어 있지만 잘도 논다 음을 밀어서 쓸게요. 잘도 마치 음정이 아니라 표현인 것처럼 잘도 논다. 시작. 잘도 논다. 옹해야. 시작. 옹해야. 자, 여기서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남도민요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음 간격인 완전 4도가 동부민요에서 많이 나옵니다. 우리 동부민요 때 또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옹해야 이렇게 살짝 떨어주고 가면은 조금 그럴싸해져요. 잘도 논다 옹해야. 시작. 잘도 논다 옹해야. 그 다음에
에에에 옹해야 어절시고 옹해야 잘 노는다. 지금 앞머리 다 눌렀죠? 자, 하나, 둘, 시작. 에에에 옹해야 어절시고 옹해야 잘 노는다. 옹해야 5, 6월에 옹해야 매출한 놈이 옹해야 시작. 5, 6월에 옹해야 매출한 놈이 옹해야 보리밭에 옹해야 알을 낳네. 옹해야 보리밭에 옹해야 알을 낳네. 옹해야 똑같이 에에에 옹해야 어절시고 옹해야 잘도 논다. 옹해야. 네. 자, 그러면은 처음부터 한번 쭉 불러보는데요. 아이고, 이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시간을 다 잡아먹네. 네, 보이시는 걸로 하고. 자, 옹해야 첫머리에 강박이 붙도록 몸을 움직이면서 하나, 둘, 시작. 옹해야 어절시고 옹해야 첫절시고 옹해 잘도 논다. 옹해야 옹해야 어절시고 옹해야 잘도 논다. 옹해야 5, 6월에 옹해야 매출한 놈이 옹해야 보리밭에 옹해야 알을 낳네. 옹해야 어절시고 옹해야 잘도 논다. 옹해야. 네, 여기까지 옹해야 하겠습니다. 자, 미량아리랑. 자, 아리랑류가 우리 아리랑, 구아리랑, 그 다음에 미량아리랑 나왔어요. 페이지 90페이지예요. 바로 뒤에 가면 있습니다. 자, 얘도 아는 노래예요. 많이 들어봤어요. 그쵸? 근데 어떤 걸 주의하면 될까요? 경상도 민요에 매나리 토리라는 점을 넣어서 불러주시면 훨씬 더 민요가 민요다워지겠죠. 그래서 어디에 넣냐면요. 사실 넣을 데가 너무 없어요. 아리랑 스리 아리랑 스리랑 하지 마시고 아리랑 스리. 자, 이 매나리 토리는 저 다음 시간에 가서 더 자세하게 느린 노래에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요렇게만 넘어갈게요. 아리랑 스리랑 시작. 아리랑 스리랑. 그렇죠. 자, 그리고 날 넘겨주소. 또 이렇게 하행 진행하는 거 나왔죠? 아, 매나리는 하행 진행하는 거구나. 이렇게 감만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날 넘겨주소 시작. 날 넘겨주소. 네, 요런 것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자, 경상도 민요는 좀 특이한 게 있어요. 경토리화 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날 좀 보 삼각형 역상가 이렇게 나오죠. 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캐치를 해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노래는 아까 닐리리아처럼 처음엔 높고 뒤에 가면 낮아져요. 그래서 처음에 고통스럽지만 뒤를 위해서 고통을 참고 질러내시면 됩니다. 날 좀 보소 시작.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시작. 좀 보소. 자, 그랬을 때 자, 여기 갑자기 올라가죠. 소 이럴 때 가성 써서
높은 음을 가볍게 흘려주시면 됩니다. 날 좀 보소. 그럼 뒷박이 뭐가 생겨요? 강박. 원래 강박 자리니까. 네. 시작. 날 좀 보소. 그렇죠. 통지 섰다 알 꽃 본 듯이. 자, 여기서는 세마치 장단이 갖고 있는 리듬 딴따 딴따 이런 거 잘 살려주는 거죠. 시작. 통지 섰다 알 꽃 본 듯이. 네. 통지 서 하면 안 되겠죠. 통지 섰다 알 이래야지 더 리듬골이 짧게 느껴지면서 더 발랄하게 불러지는 거예요. 통지 섰다 알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147에는 항상 강박 주면서 시작. 통지 섰다 알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그 다음에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시작.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나. 또 삼각형 역삼각 나왔어요. 아라리가 나왔네. 어떻게 해요? 흘려서 에. 그래서 어쩌다 보면은 소리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와도 안 나오면 어쨌든 안 나오게 냅두고 뭐가 더 중요해요? 예. 요 박에 오는 애. 새 마치에 오는 애. 아라리가 나왔네. 아리랑. 이렇게 가봅시다. 자, 아라 시작. 아라리가 나왔네. 그 다음에 아리랑인데 그냥 더 재밌게 굴려서 아리랑 고개로 시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네, 요렇게 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미량 아리랑에 비해서 훨씬 더 풍성하게 그 식임새를 넣어서 부를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식임새도 들어갔고요. 장단 맛도 들어갔고요. 네, 요런 것들을 계속 단조로운 민요에 넣으셔야 돼요. 자,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더 불러볼게요. 날 좀 시작.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통지 섰다 알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나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네. 자, 미량아리랑도 이렇게 하고. 자, 돈돌라리 98페이지 마지막 곡 가볼게요. 자, 돈돌라리 99페이지 먼저 볼게요. 교과서에 자진몰이로 된 노래가 실려 있고요. 자진 타령으로 된 노래가 실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진몰이랑 자진 타령은 큰 구분이 없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이 노래 되게 귀엽고 생소한데 귀엽고 재밌어요. 네. 한번 들어보세요. 돈돌라리 돈돌라리 돈돌라리요. 봄에 산천에 돈돌라리요. 산에 가면 산이 모두 황금산이라 열매가 주렁져 돈돌라리요. 네, 지금까지 불렀던 민요와는 너무너무 색이 다르죠? 네. 이북 지역에 있는 민요여서 사실은 많이 접해보지 못한 그런 민요예요. 그런데 그 선생님들 북청사자 놀이는 아세요? 혹시? 사자 큰 탈을 쓰고 사자 털이 달린 옷을 입고 이렇게
가면놀이 하는 가면극인데 그 북청사자 놀이를 할 때 부르는 노래가 돈돌라리예요. 네. 그래서 그 북청사자 놀이에 굉장히 주요 악기로 등장하는 것이 퉁소입니다. 퉁소. 퉁소는 전공도 많이 없어요. 실제 국악과에서 퉁소 전공은 없거든요. 뽑질 않는데 단소의 큰 버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금이 크면 대금이고 단소가 크면 퉁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퉁소를 연주를 하면서 이제 사자를 몰고 나오는 건 거예요. 이렇게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그때 같이 부른 노래가 돈돌라리인데 굉장히 이국적인 멜로디예요. 그 퉁소 연주도. 그래서 돈돌라리 또한 노래가 굉장히 귀엽죠? 그 전에 민요, 통속 민요와는 조금 다른 결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멜로디가 근데 단순하기 때문에 금방 부르실 수 있어요. 돈돌라리 돈돌라리. 자, 리듬은 어떻게? 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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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따. 신나니까. 네, 시작. 돈돌라리 돈돌라리 돈돌라리요. 네, 꼬리를 잘 만들어주세요. 근데 노래가 보배로 연결이 돼요. 그러면 노래를 어디서 끊느냐면 여기서 끊는 거죠. 그래서 돈돌라리요 보배 산천에 돈돌라리요 하고 이제 숨을 요렇게 연결을 해 갖고 나가는 겁니다. 자, 돈돌라리요부터 시작. 돈돌라리요 보배 산천에 돈돌라리요. 네, 요렇게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배 산 밴딩에서 반천에. 네. 그러면 뒤에 가서도 똑같겠죠? 노래가 지금 멜로디가 반복이니까. 황금산이라. 여기 숨 쉬고요. 열매가 주렁져 돈돌라리요.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됩니다. 자, 처음부터 1마디부터 4까지 한번 연결해 볼게요. 돈돌라리 시작. 돈돌라리 돈돌라리 돈돌라리요 보배 산천에 돈돌라리요. 그 다음에 산에 가면 시작. 산에 가면 산이모. 여기도 산이모두 밴딩에서 말을 다 갖다 집어넣으세요. 산이모두 시작. 산이모두 황금산이라. 네, 산에 가면 산이 모두 황금산이라. 열매가 주렁져 돈돌라리요. 시작. 산에 가면 산이 모두 황금산이라. 열매가 주렁져 돈돌라리요. 자, 처음부터 하나 둘 시작. 돈돌라리 돈돌라리 돈돌라리요 보배 산천에 돈돌라리요. 산에 가면 산이 모두 황금산이라. 열매가 주렁져 돈돌라리요. 자, 제가 지금 잦은 타령으로 쳤습니다. 자, 한번 박수로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딴따 이렇게 돼요. 딴따 딴따. 그러면 돈돌라리 돈돌라리 돈돌라리요 보배 산천에 돈돌라리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 노래가 맞아 떨어지는지, 어느 부분에 노래가 사이에 장단이 들어가는지 체크하면서 한번 처음부터 좀 천천히 부를게요. 하나 둘 시작. 돈돌라리 돈돌라리 돈돌라리요 보배 산천에 돈돌라리요. 산에 가면 산이 모두 황금산이라. 열매가 주렁져 돈돌라리요. 네, 지금 딴딴 빨라져.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익숙치 않은 건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제 계속
책상을 치면서 다음 시간에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앞에 설명하는 시간이 있었더니 노래 부르는 시간이 좀 많이 오바되는데 다음에는 이제 수업 시간 좀 더 지켜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들이 제 개인 번호를 저는 다 오픈해요. 그래서 다 아세요. 여기로 자기 이메일을 자기 누구고 전공 뭐고 응시 지역은 어디고 네, 이런 것들을 이메일로 다 보내주세요. 자, 이건 인강 선생님들 마찬가지예요. 이름, 전공, 응시, 예상 지역 해서 이메일까지. 이메일을 주로 gmail로 보내주시면은 구글 드라이브를 공유를 해드릴 거여서 네이버나 뭐 다른 걸로 하면은 이제 좀 액세스 요청 이런 것들이 좀 번거로워서 웬만하면 구글로 보내시면 더 편해요. 그래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자료를 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인강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다 들으시는 선생님들도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안에 제가 혼자 부르는 노래 다 들어있고 자료들이 이제 조금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